기억하십니까? 1997년 평범한 11월의 어느 아침 잠에서 깨어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닿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단 6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6글자가 수백만 한국 가정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돈을 맡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돈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원화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습니다. 달러당 900원이던 환율이 불과 몇 달 만에 1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저축이 순식간에 거의 절반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026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380원에서 142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수 통화 방어와 성장 촉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 신호들이 매우 낯익은 방식으로 붉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를 사야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자산 보호 방패는 충분히 견고한가?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로, 역사로, 그리고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와 한국은행, 즉 BOK의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번 보고 지나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저희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심층 경제 분석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노후 자산을 진지하게 지키려는 분들만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원화가 약하든 강하든 저와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국내 예금만 하는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매우 큰 상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매년 인플레이션이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물은 천천히, 조용히, 소리 없이 흘러나갑니다. 항아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 구매력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구멍을 더해 보십시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5억 원을 예금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환율이 달러당 1,300원에서 1,450원으로 밀렸다면 국내 인플레이션은 차치하고 환율 변동만으로도 국제 구매력이 거의 12%나 증발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금리 차이입니다. 현재 미국 패드는 BOK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을수록 전 세계 자본은 미국으로 흘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예금이 더 높은 수익을 내고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화에 압력을 가하여 달러 대비 원화를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적 특성입니다. 한국은 수출에 크게 의존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 수출이 줄고 원화는 매도 압력을 받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겪어온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한반도는 언제나 잠재적 불안 요인입니다.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자본을 회수하고 원하는 약세를 보이며 원화 자산만을 보유한 분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는 단순한 외화가 아닙니다. 달러는 안전 자산입니다. 세이프 헤이븐 에셋입니다. 세계가 불안할 때 달러는 오릅니다. 한국이 충격을 받을 때 달러는 오릅니다. 글로벌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달러는 오릅니다. 그런데 매우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달러가 강하게 오르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 삽니다. 그리고 달러가 조정받으면 겁에 질려 팝니다. 또다시 오르면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삽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자산이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이 전략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입니다.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려는 시도입니다. 세계 최대 수백 개 투자 펀드의 연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매년 수백만 달러를 받는 전문가들조차 대부분의 경우 이 전략에 실패합니다. 단기 환율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중 몇 퍼센트가 원화이고 몇 퍼센트가 달러입니까?
그 숫자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함께 논의하며 그 포트폴리오가 적절한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자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동년배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김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올해 58살입니다. 대형 그룹사에서 28년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주택, 은행 예금, 그리고 약간의 주식을 포함하여 약 8억 원을 모았습니다. 2022년 달러가 강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달러를 사야 해.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환율이 예전처럼 1200원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환율은 그 근방에서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환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라 1350원, 그리고 1400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예금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달러당 1400원에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그런데 환전을 마치자마자 환율이 13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15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김 씨가 어리석거나 욕심이 많아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전략의 실패입니다. 시점을 예측하려 했지 미리 올바른 자산 구조를 만들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전략은 무엇일까요? 답은 금융 전문가들이 에셋 얼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개념에 있습니다.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지금 달러를 사야 할까요?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내 전체 자산 중 몇 퍼센트를 외화로 보유해야 환율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시점을 묻는 사람은 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중을 묻는 사람은 자산 보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해리 마코이츠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즉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에 따르면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없는 자산들을 함께 보유하면 기대 수익을 줄이지 않고도 전체적인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 주식이 급락하고 원화 가치가 동시에 떨어질 때 달러로 보유한 자산은 오히려 가치가 올라갑니다.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45살에서 65살 사이에 분들에게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더 많이 벌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가진 돈의 구매력을 잃는 것입니다. 30살 때처럼 소득으로 손실을 메울 시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흔히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유동성 자산의 10%에서 20%를 강세 외화로 유지하십시오. 주로 미국 달러입니다. 국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위한 보험의 한 층으로서 말입니다.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원화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이 일부라도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세계 경제는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연착륙입니다.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낮아지며 패드가 서서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지만 추가로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원화는 안정되거나 소폭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오를 수 있습니다. 안도감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밝은 시나리오에서조차 달러는 역사적 평균 대비 여전히 원화보다 강합니다. 달러가 없는 사람은 달러를 가진 사람에게 여전히 뒤처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 경제가 그리고 그에 따라 세계 경제가 실제 침체에 빠집니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됩니다. 한국 수출이 급락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원화가 매도 압력을 받습니다.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심지어 1,6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22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달러를 보유한 분은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포트폴리오가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패드도 모릅니다. BOK도 모릅니다. 소셜미디어에 환율은 1200원으로 돌아간다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시장이 흔들려도 침착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공황 상태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심각한 금융적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 차이를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57살, 조기 퇴직한 교사입니다. 총 자산은 6억 원입니다. 2023년부터 그녀는 조용히 자산의 15%, 즉 약 9천만 원을 미국 달러로 전환하여 은행에 외화 예금으로 맡겼습니다. 환율을 예측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무 어드바이저가 충격 완충 쿠션을 만들라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환율이 1420원으로 올랐습니다. 박 씨의 달러 자산은 원화 기준으로 자동으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중 누구보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 같은 수준의 자산을 가진 최 씨는 자산의 100%를 원화로 보유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매일 환율을 확인하며 내내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당황했을 때 최고점에서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그 직후 환율이 조정된 것은 물론입니다. 박 씨가 최 씨보다 더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일찍 준비했을 뿐입니다.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래가 왔을 때 놀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거시경제 뉴스레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45살에서 65살 사이의 분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유익한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리스크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전략은 없습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점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규율 있고 인내심 있게 첫 번째 전략, DCA입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평균 매입 전략입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달러로 환전하는 대신 나누어서 매달 꾸준히 삽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합니다. 환율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번 달 환율이 1350원이면 삽니다. 다음 달 1420원이면 그래도 삽니다. 그 다음 달 1300원이면 조금 더 많이 삽니다. 1년이 지나면 평균 매입 단가는 시장의 평균 수준이 됩니다. 단기 환율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꾸준히 매입하며 장기 평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한국은행의 외화 예금입니다. 현재 많은 한국은행들이 달러 외화 예금 계좌를 제공합니다. 연 4%에서 5%의 이자율로 운용됩니다. 원화 예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달러를 방어 수단으로 보유하면서 더 나은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투자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안전하고 간단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전략, 미국 국채 ETF입니다. 조금 더 다양화를 원하시는 분들께 미국 국채, 즉 US 트레저리 본드에 투자하는 ETF를 고려해 보십시오.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ETF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유동성이 좋으며 비용도 낮습니다. 중요한 주의 사항입니다. 레버리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외화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리지 마십시오. 은퇴 또는 은퇴 준비 단계에서는 수익 극대화보다 원금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화 비상금을 잊지 마십시오. 달러 비중을 늘리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치 생활비는 원화로 유지하십시오. 언제든 인출할 수 있고 단기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현명하게 노후 자산을 보호하는 사람의 전략은 달러에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로 탄탄한 기반을 유지하고 달러로 보호 방패를 세우며 꾸준히 규율 있게 매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단 한 가지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환율은 얼마인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내 자산 보호 방패는 충분히 견고한가? 라고 물으십시오. 1997년 살아남은 사람들은 위기를 하루 전에 예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할 때부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미리 만들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준비할 기회가 아직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노후 자산 보호에 대해 단 한 가지라도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내용은 공개 데이터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과 견해입니다. 이 콘텐츠는 전문적인 금융 조언이 아니며 모든 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개인의 재무 상황, 리스크 감수 능력, 그리고 투자 목표에 맞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공인 재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이미지들은 지식 전달을 위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으로 실제와는 무관합니다. 보다 생생하고 이해하기 쉬운 경험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